저는 답답하고 황당하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편과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이며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쉽게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볼 때 그의 모습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며 온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지금도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남편과의 부부관계입니다. 사고 이후로 남편에게 발기부장이 왔습니다. 병원에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것 같다며 약물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람이 날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쉰과 집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쑥저희 회사로 찾아와 저를 보고 간다거나 제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몰래 깔아와서는 합석을 하거나 그 밖에도 제 옷의 냄새를 맡는 등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와 다툼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욕구가 많은 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몸이 외로워지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며 저를 다 그쳤습니다. 결국 여성용 성인용품을 구입해서 제가 남편 앞에서 주일에 이상한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웠고 싫었지만 남편과 이런 걸로 오해를 사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발기부장이 해결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해 지나도 남편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저는 여전했습니다. 해피타임에 적응해서 그런지 처음에 느꼈던 수치심이나 불편했던 감정은 없어졌고 나름 그 시간을 만족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걱정이 다르게 변화한 걸까요? 갑자기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성용 성인용품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해피타임을 보냈는데 음식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남편은 자신의 나이가 곧 40대가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이 공감은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모르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집안 스토리와 상황을 이해하고 손이 피하고 독자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결론은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 분위기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 아들을 낳을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한테 씨앗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한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는데 나름의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계속 제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였고 제가 들어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인지 드러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취향반 실수로 하기에는 시아버지의 씨앗으로 가능한지 모르겠고 확률도 낮고 여자도 많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이면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지라는 건가 물었더니 남편은 가임 기간을만 한 달에 2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비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시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셨다면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몇 번 날짜를 맞춰서 하면 쉽게 임신이 되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니 만약에 딸을 낳게 된다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하자고 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남편이 말해서 허락을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께 허락을 받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자 남편은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 하랑 꼭 받아오시면 저는 무조건 반대함으로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안부전화를 가장한 설득전화를 계속해서 걸어오셨고 보약이나 상품권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약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아오르던지요. 남편 앞에서 전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화를 내며 남편이 미쳤냐고 물었지만 제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이 다 미친 거라면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왔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저히 말 못하겠으면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해준다고 하셨더니 대꾸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약 사건 소식을 들으신 건 아닌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보약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결국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 침을 다 챙겨서 친정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 저를 보시며 친정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더니 당장 이사하게 되셨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나도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평일 낮에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가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제 물건을 전부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신혼집 월세가 남편 앞으로 된 것을 고려해서 현금 자산도 절반을 나누어서 남편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까지 해야겠네 랩에 연락이 왔고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남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총액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혼인신고를 안 한 것도 결혼하는 시점에 남편의 모아놓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이 비슷해서 나이 대비 너무 적게 모아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는 마음에 결심이 서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더 깎아줘야 곱함 몰라주세요. 알림 사자 맞고 곡물 아주세요.